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대선이 곧 또 치러지죠.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투표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과연 또 누가 될까요? 정치적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 집중 토론, 미래 성장 동력, 공약에 반영을 해야 된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진직 좀 그렇게 하지. 뭐 한다고 그냥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억압했었는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탐욕에만 눈이 멀어서 미래는 보지 못하고 본인 발등 걱정만 하니 전국에서 지금 특히 자영업자들 난리죠. 그때 건들지만 않았더라면, 박성기의 난, 은성수의 난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던지지 않고 버텼더라면 비트코인은 얼마가 됐고 XRP는 얼마가 됐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좀 코인 유튜버들의 영상을 좀 보고 미래를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서우니까,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 그랬겠죠.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서운은 하죠. 한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좀 더 진중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 두 번의 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강국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억압하지 말고 에듀케이션을 해야 된다. 뭔가 어둡다고 생각되는 걸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런데 교육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무턱대고 방해만 했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네요. 성장 동력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그 자체죠. 무슨 성장 동력까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겠죠. 반가운 기사지만 씁쓸하네요. 그 억압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가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어쩌면 목숨까지 잃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불명예는 도대체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렇죠.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반영할 정책 제언을 놓고 홍원기 퍼스텍 교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저를 초대를 했으면 그냥 시원하게 그냥 XRP 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딴 놈 보지 말고, 비트코인도 보지 말고 그냥 XRP. 제가 XRP 500원일 때 국민연금 이곳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국민연금 난리 부르스죠. 과연 우리들은 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뭐 간첩 보듯 나더니 이제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거지 같습니까?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진즉 좀 비트TV 말에 귀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럴 자존심은 없고, 뭐 아직도 그런데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암호화폐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매번 방송을 하게 되면 힘들다, 날아간다, 답이 없다, 현금을 보유해라, 뭐 이런 개소리들만 하죠. 암호화폐를 모르니까, 금융의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 암울한 이야기만 하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트코인 백서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금융분석가 시가총액 승수를 사용해서 XRP ETF 유입으로 가격이 15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ETF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JP모건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XRP ETF 유입
참 JP 모건이 인상적이죠. JP 모건에서 이런 전망을 했다는 게 참 왠지 행님들하고 쎄쎄쎄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40억 달러 ETF 유입과 200배 시가총액 배수를 고려한 XRP 가격은 XRP 유통량이 600억 개라고 예측을 했을 때 15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ETF 출시 전망. 지금까지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위즈덤트리, 21세어스, 인베스코, 아크인베스트, 베네크, 캐너리 캐피탈 등 9개 회사가 SEC에 XRP 현물 ETF 신청을 했으나 가장 강력한 놈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죠. 그 최종 결정은 결국 블랙록, 레디핑크가 결정을 해서 SEC에 신청서를 넣게 되면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폭발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레디핑크가 빨리 봄이니까 핑크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살짝 움직이면 15달러 정도, 그리고 좀 더 딥하게 움직이면 30달러 정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유로 MD가 XRP 레저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 추가 확정을 했다. RLUSD가 점점 확장을 하고 있죠. 리플의 영국 유럽 지역 전무이사 크래시 크레닥 XRP 레저에서 유로화 지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했다. 파리 블록체인 위크 2025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그들의 공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죠. MiCA 유럽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 요게 명확해지면 더욱더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iCA에서 만난 유일한 암호화폐 회사가 리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 유럽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리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래 금융을 위한 은행급 인프라. 터지면 한꺼번에 터지겠죠. 어쨌든 갈로만 가고 사용이 가능한 것들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 자산의 토큰화, RWA, 그리고 NFT, DeFi, 멀티가 가능하잖아요. 잘 아시죠? 어쨌든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어떤 고난이 오든 간에 궁둥이 딱 손가락에 깁스하시고 이제 곧 10,000원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던질까 말까를 고민해 보시고 오늘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RP를 통해서 비트TV를 통해서 허벌나게 겁나게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